119 구조대 등이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실종된 등산객 2명을 찾습니다. 이들은 출입이 제한된 비법정 탐방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법정 탐방로는 등산객들의 사고를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출입 통제구역입니다. 쉼터나 다목적 안내 표지판 같은 안전시설도 없는 외진 곳이어서 등산 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통신 음영 지역이 많아서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가 어렵고 구조대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구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겨울 산행은 추위와 눈길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고 날씨도 변화무쌍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행을 가기 전에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려는 산의 날씨와 통제구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한 날엔 기온이 낮지 않아도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걸리기 쉬워 방한 의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옷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몸에 땀이 나지 않게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갖춰도 조난을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눈과 바람을 피해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악산 자락. 119 헬기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맴돌더니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60대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헬기 안에선 응급처치가 이어집니다. 많이 흔든 다음에 흡입하고 3초, 10초 동안 머물러야 돼, 알죠? 겨울산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다 보니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해마다 1월이면 전국에서 하루 22건 정도의 산악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끄러짐과 추락이 26%로 가장 많고 조난과 개인 질환에 따른 사고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등산로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다리 경련도 많이 일어나고.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선 계절의 특성을 감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설악산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행로도 눈길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산을 안전하게 오르려면 이렇게 아이젠이라고 불리는 눈길 덧신을 신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산행 시간을 고려한 체력 안배와 함께 기온 변화에 따른 두툼한 옷은 필수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해서 설악산에 왔고요. 제일 문제가 추위가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입는 것보다 따뜻하게. 특히 눈밭에서 길을 잃었을 땐 산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판을 확인해서 구조 요청을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 구조대원들은 조언합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아름다운 설산. 올해 마지막 휴일을 맞아 설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맑은 공기와 눈부신 경치를 즐기다 보면 눈이 쌓인 산길에서 자칫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하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미끄럽고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비탈진 빙판길도 조심해야 합니다. 산에 오르다 급격한 날씨 변화 탓에 가까스로 구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등산 도중 일어난 안전사고는 1,080건으로 이 가운데 겨울철 사고가 17%를 차지합니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복장과 전문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온이나 방풍 의류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젠과 등산용 스틱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산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 빨리 지는 겨울에는 오후 3시를 전후해 하산을 서둘러야 하고 미끄러운 암벽은 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에 대비해 초콜릿과 같은 열량이 높은 간식을 준비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2-3명이 함께 산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서해안 일대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해맞이 산행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으로 덮인 태백산 국립공원.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의 심폐소생술이 시행됩니다. 여기 같이 오신 일행. 아니, 여기 올라가다가 쓰러졌어, 갑자기. 좀처럼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심장 충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빠른 초기 대응 덕분에 병원으로 후송된 이 남성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같은 등산로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일행과 떨어져 산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고 등 초기 대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사망한 109명 가운데 심정지 돌연사가 60명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심정지 위험이 더 커지는 만큼 단독 산행보다는 최소 2-3명이 함께해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추위와 눈길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고 기상이변도 잦은 만큼 건강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장비도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사전에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아이젠 등 겨울철 안전장비와 여벌옷도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해가 짧은 만큼 일몰 시간을 고려해 평소보다 일찍 하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출을 보려고 산에 오른 70대 남성. 발목을 크게 다쳐 옴짝달싹 못하고 들것에 실립니다. 하나, 둘, 셋! 자, 좀만 더! 하나, 둘, 오케이! 결국 119 헬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구조됩니다. 겨울철에는 등산로가 얼어붙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얼잖아요. 내가 좀 모르고 이제 걸어다 보면 미끄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또 땀을 많이 흘려버리면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많이 춥잖아요. 등산 문화가 확산되면서 겨울 등산객은 5년 만에 40%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많아져서 3년 동안 4천여 건이 일어났고 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에서 낙상하는 사고나 추운 날씨로 인하여 저체온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6, 7, 8. 어깨 풀어주시고요. 등반에 앞서 체조를 하면 체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순발력을 향상시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젠 등 겨울 장비는 필수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다쳤을 때는 이렇게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 구급함을 이용해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행은 2명 이상 함께하는 게 안전하고 길을 잃었을 때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국가 지점 번호판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눈 덮인 설악산 고지대에 웅크리고 있는 등산객들이 눈에 띕니다. 영하 15도 가까운 추위 속에 탈진과 저체온증에 시달리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모대학교 산악부원인 이들 4명은 산악구조대에 헬기가 출동해서야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제 눈도 조금 있었고. 한파 속에 설악산 등산객 사망 사고가 났던 지난 18일. 이들은 인제군 남교리를 통해 설악산에 들어가 텐트도 없이 4박 5일 동안 불법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튿날 한파 등으로 고지대 입산이 통제됐지만 평소 입산 금지 구역인 황철봉 구간까지 또 불법적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겨울 산행 채비를 갖췄고 산악부원이란 자신감에도 탈진과 저체온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조는 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1차 불법일 때는 10만 원, 2차일 때는 20만 원, 3차일 때는 30만 원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산에서 젊은 혈기에 통제를 무시한 불법 산행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대설특보로 입산이 통제된 덕유산 8부 능선에서 다급한 구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눈에 대비한 충분한 장비 없이 산에 올랐던 산악회 회원 27명이 길을 잃고 날까지 저물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면 5시간이면 하산하기에 충분한 산행 경로였지만 어둡고 눈이 내려 6시간 동안 절반도 가지 못하고 해발 1,300m에서 조난당했습니다. 구조대원 13명이 긴급 출동해 밤 10시 40분에야 조난자를 찾았습니다. 다들 겨울인데도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 얇은 자켓과 비옷으로 추위를 맞고 있었습니다. 최고 60cm까지 눈이 쌓인 산길을 헤치고 오늘 새벽 6시에야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산 도중 57살 김모 여인은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3명은 탈진 증세로 치료받았습니다. 다행히 같이 산행에 나섰던 34명 가운데 7명은 산에 오르지 않아 화를 면했습니다. 7명은 안 가고 27명만 갔어요. 자기 건강도 그렇고 이제 감기 들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이곳은 탐방로지만 눈에 쌓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발자국도 사라져 길을 잃기가 더 쉽습니다. 한 등산객이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잘 걷지 못하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겨울철 무리한 등산은 특히 심장에 독이 됩니다.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4건 중 9건은 심장 돌연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압이 오르면서 심장이 더 많은 혈액 공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심정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 등산 시엔 체온 유지를 위해 여벌의 방한 의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은 혼자보단 함께 오르는 게 좋습니다. 초콜릿 등 잘 얼지 않는 비상식량과 각종 안전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가슴 통증과 울렁거림이 발생될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119에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상대적으로 체력 소모가 더 심하고 바닥도 미끄러워 낙상 위험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몰 2시간 전에 하산해야 합니다. 또 국립공원 산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산에서 이틀 동안 홀로 조난당한 뒤 극적으로 구조된 80대 노인. 바위 틈에서 나뭇잎을 덮고 강추위를 버텨내 가까스로 생존했습니다. 탈진과 부상 등으로 해가 지기 전에 미처 하산하지 못해 당한 사고입니다. 추운 겨울 산에서 밤을 새야 하는 비상 상황에 맞닥뜨리며 저체온증을 막으며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바위 틈이나 눈 구덩이에서 최대한 바람을 피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그 벽을 쌓아 주시고 비옷이나 이런 비닐 종류가 있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몸을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끄러운 암벽 구간에서 골절상을 당해 꼼짝 못할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고 구조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만약에 불안하든가 그러면은 안 되니까 안전한 상태에서 또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위치 표식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면 더욱 원활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피소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놓는 것도 비상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방한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폭설지대 등 위험 구간을 피하는 것이 겨울철 산행 시 위급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눈 덮인 탐방로를 따라 산을 오르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연신 멈춰 신발을 만지는 중년 여성. 알고 보니 가죽 구두를 신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예요? 위험해 보이는데? 없어요. 괜찮아요. 무릎까지 눈이 쌓인 곳도 많지만 운동화이다. 눈을 막아줄 보호장치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 운동화가 다 적혔어요. 네, 가시 전이라 눈이 이렇게 와야지 모를 거. 대부분 얼마 못 가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쌓여 있으면 이 등산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는 등 사고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음주 산행도 문제입니다. 등산용 가방에 막걸리와 소주가 보입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추운 날 저렇게 술 드시면 위험하시네. 추운 거 왜 온도를 높이기 좀 낫지. 지난해 전국 산악사고 8,600건 가운데 30% 이상이 음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등산 시 음주는 판단적 저하 및 저체온증을 일으켜 산악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행 시 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날씨 변화가 심한 겨울산을 오를 때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추고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내려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